안녕하세요. 손성훈 한의학 박사 재학원 원장입니다. 저는 국립서울맹학교를 졸업한 시각장애인 안마사입니다. 오늘은요, 나는 왜 안마사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충청남도 공주 탄천이 고향입니다. 팔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초등학교 때부터 줄곧 서울서 다녔습니다. 한약방과 침수를 하셨던 친조부와 부친은 지독한 가난 속에서 먹고 살려고 건축업에 손을 대다 망하고 병까지 얻었습니다. 친조부와 부친은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장이 된 나는 돈을 벌기 위해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습니다. 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갔습니다. 이때 모친은 우리 집은 가난해서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게 없다. 너는 공부만이 답이다. 공부가 너를 먹고 살게 해줄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고 공부해라. 모친의 말씀에 충실했던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한양공대를 졸업하고 대기업 건설회사에 취직하여 사장에까지 올랐습니다. 공학석사, 공학박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한 개도 합격하기 힘들다는 기술계의 최고 자격, 기술고시나 다름없다는 기술사를 8전 9기 만에 2종목을 합격하여 직업인으로 성공하였습니다. 대학의 건축과 겸임교수도 했습니다. 살집도 장만하고 아이들 유학도 보냈습니다. 공부하면 살 길이 생긴다는 모친의 말씀에 충실한 덕분입니다. 지금도 모친의 말씀은 거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런 모친은 69세에 자궁암과 직장암에 걸려 항암 치료와 수술을 받은 후 3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시다 힘들게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나이 40에 또 다른 뜻을 두었습니다. 과거에는 먹고 살기 위해 공부했지만 이제는 나의 길을 가고 싶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한의사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친조부와 부친이 하셨던 한약방과 침술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건설회사를 그만두고 나가면 한의사가 되어 선친의 뒤를 잇고 싶었습니다. 독학으로 한의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동안 읽은 책만 수백 권이 넘습니다. 중국 요령중의학대 중의연구원을 5년 수료하고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정식으로 제도권에서 한의학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시력이 안 좋았던 나는 공부하고 연구해야 하기 때문에 눈이 중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내장 수술 후 각막을 깎는 노안 수술을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수술 부작용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여 통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할 수 없이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을 자퇴하고 동대학 교수님의 추천으로 경희대학교 한의학 석사과정에 편입하여 수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광대학교에서 한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한쪽 눈은 실명하고 다른 한쪽 눈은 녹내장 약시로 반맹이 되었습니다. 보이는 한쪽 눈도 불안한 상태이지만 안과 의사 말로는 지금 보이는 눈만이라도 보물같이 관리하라고 하였습니다. 지금도 안 보이는 눈은 통증 때문에 각막 이식을 하더라도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나는 안마사가 되기 위해 시각장애인만 입학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의 요람 1913년 조선총독부가 설치한 경성재성원
현재의 국립서울맹학교에 입학합니다. 1898년 설립한 평양맹학교와 더불어 국립서울맹학교는 맹인, 즉 시각장애인들에게 안마술, 침술, 뜸술을 교육시켜 안마사, 침사, 구사의 자격을 주어 맹인들의 생계 유지와 직업을 갖게 한 국가 최초의 장애인 복지제도입니다. 100여 년 이상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대한민국의 의료법에 안마사 국가 자격 제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국가 자격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나는 몰랐습니다. 어느 날 선배 한의학 박사가 안마사 국가 자격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의사 한의사가 아닌 안마사도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유사 의료 행위가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안마사가 되려면 국립서울맹학교를 졸업해야 국가에서 안마사 국가 자격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중도 시각장애인이 된 나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시각장애의 충격과 서름에서 벗어나 재활을 해야 했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천대하고 무시하는 시각장애인 안마사이지만 나는 사람의 몸을 주무르는 안마사 직업을 사람의 질병을 치유하는 손길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타올랐습니다. 국립서울맹학교에서 안마사 과정을 공부하며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천시받을 직업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동양의학의 3대 신비는 안마지압 교정술, 침술, 뜸술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침사, 구사라는 국가자격 제도가 1963년 의료법이 제정되면서 사라졌지만 국립서울맹학교 학사 일정의 50% 정도가 침술 교육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맹인들의 침술 실력은 탁월합니다. 지금도 침을 제대로 맞을 줄 아는 사람은 맹인 안마사를 찾는다고 합니다. 1972년 11월 30일자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의사도 해내지 못한 소아마비 치료를 중앙지압원 안마사가 지압으로 치료한 쾌거를 기사화했으며 이 사실은 영국 BBC 방송에서 방영되었다고 합니다. 맹인 안마사의 침술과 지압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고 맹인 안마사의 침술과 지압의 역사는 10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나는 이렇게 운명이고 숙명처럼 다가온 안마사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국립서울맹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손성훈 한의학 박사 지압원을 개원했습니다. 그동안 20년 동안 한의학을 공부해온 저력이 준비된 안마사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가끔은 사람 몸을 안마지압하며 시리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잠깐입니다. 비록 의사 한의사는 아니지만 진정으로 병자를 고치는 자가 의자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마지압의 오래된 역사가 나를 위로합니다. 인간은 5천여 년 전부터 안마지압으로 질병을 고쳐왔습니다. 서양의학의 아버지, 의학의 성인 히포크라테스는 마사지로 사람의 질병을 고쳐왔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마사지부터 배우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동양의학은 서양의학보다 더 일찍 전통 동양의술 도인안교라는 오늘날의 안마지압요법으로 사람의 질병을 고쳐왔습니다. 오늘날 21세기 현대의학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대의학은 도수치료라는 맨손치료, 수기요법을 도입하여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한의학도 밀고 땡긴다는 안마요법 중 하나인 추나치료라는 명칭으로 수기요법을 도입하여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100년 전부터 시각장애인 안마사는 안마 마사지 지압이라는 각종 수기요법과 자극요법을 시술하여 왔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82조 등 안마사법에 근거하여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에도 불구하고 안마사는 안마 마사지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과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에 자극요법으로 인체의 물리적 시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네, 오늘은요, 나는 왜 안마사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